안녕하세요. 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문제도 어떻게 좀 잘 푸셨어요? 모르는 문제들이 또 나오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얘기했듯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음 그래프에서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확실성 등가를 말하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과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게 동일해지는, 효용이 똑같아지는 시점, 확실성 등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려면 이 확실성 등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거 작년에 계속 리스크 프리미엄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성 등가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어봤습니다. 2번, 간접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로 발생한 공장 건물의 손해. 이건 간접손해가 아니잖아요. 이거 직접 손해를 말하는 건데, 그죠? 2, 3, 4번은 다 간접손해와 관련된 설명들입니다. 화재로 인한 발생한 공장 건물의 손해는 직접 손해죠. 그죠? 3번, 대수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수의 법칙이 뭐예요? 범위, 확장, 모집 집단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계치와 예측치는 정확해지는데, 높이면 높일수록 정확해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굴릴수록 확률에 기초한 그 통계치는 정확해진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위험 집단 구성원을 늘릴수록 위험 집단의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원칙 맞는 말이에요. 그죠? 위험 집단의 리스크는 동질의 리스크의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질적 리스크는 포함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주사위 던지기로 했으면 주사위로만 해야죠. 중간에 동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렉서스의 원칙은 뭐예요? 이거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의미하지 대수의 법칙과는 관계없는 거죠.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신규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다음에 설명하는 보상 책임에 관한 원칙은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이론. 이거 뭐예요? 위험 보편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위험 보편의 원칙.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닐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비담보 위험이라 하더라도 줘야 된다.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이죠. 2번. 예정 손실률이 80%인 보험에서 실제 손실률이 90%로 발생하였다. 보험료가 5만 원이고 신뢰도가 80%일 때 예정 손실률 방식으로 인한 차기년도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 손실률, 빠른 것부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예정 손실률, 그리고 예정 손실률로 나누고 여기다 신뢰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손실률은 90, 예정 손실률은 80, 신뢰도 0.8, 80%니까 그죠? 이것도 80%죠. 0.8이죠. 이게 0.8, 0.9. 그럼 이거 없어지고 0.1 인상해야 되지, 그죠? 10이니까. 0.1 인상하면 10%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보험료가 얼마였어? 5만원에 10%면 5천원. 5만 5천원. 자기년도 보험료. 충분히 풀 수 있죠, 이거는. 이거 기출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출됐어. 문제는 달랐는데 제가 숫자만 바꾼 거고, 문제풀이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거 계산 문제 순보험료 풀거나, 이거 손실률 계산하는 문제들은 쉬운 계산 문제, 재보험료 계산 문제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이건 틀리면 안 돼. 보험료율의 산정 원칙 중 기초요율을 기준으로 부보 대상의 개별적,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이거 스케줄 요율을 말해요. 소급요율은 보험 120만원에 설정해놨는데 100만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소급요율, 소급시켜가지고 보험료를 다 돌려주고 끝내는 것들을 말하고 경험료율은 다음 연도에 우리 아까 얘기했듯 120만원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받았는데 100만원의 손해가 났다. 그럼 다음 연도에 보험료에 인하로 적용시키는 거. 이거는 경험료율. 판단료율은 아까 얘기했어요. 한번 적용할 때 개인이 언더라이터가 요율을 산정할 때 개별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이나 일부 보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단 요율은. 스케줄 요율은 뭐예요? 일정한 기본 기준 산정 요율 산정을 정해놓고 얘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높여주고 내려주고
자동차 보험에서 블랙박스 이런 거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스케줄율 내용들이에요. 할인을 적용시켜주는 것들, 또 비싸게 할증시킬 수도 있겠죠. 개별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게 스케줄율이에요. 재보험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인수 능력의 확대, 맞죠? 재보험으로 가입함으로써 인수 능력이 높아져요. 그죠? 보험자의 수익의 안정성이 생길 수 있고,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맞아요. 확보할 수도 있고, 소손의 면책과는 관계없어요. 재보험, 그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지급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단기 평가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발생한 손실로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맞는 말. 지급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하거나 과하게 적립할 경우 두 경우 모두 다 경영 왜곡을 갖고 와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죠. 지급준비금의 측정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지 않고 개별추산법과 손실률 방법 중 선택하여 측정한다. 아니에요. 더 많아. 개별추산법, 손실률, 평균지급보험금, 사다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중 뭘 선택하든 선택하는 거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거.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더 중요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 기간이 긴 걸수록 준비금을 잘 적립해야 해요. RBC 제도에서 채무자의 부도,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에 해당하는 개별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 개인의 신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제가 이 개별 리스크 문제 이 답안에도 주어졌으니까 각각의 개별 보험, 금리, 시장,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 놓으십시오.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선언, 보험계약자의 청약, 이거 아니지. 보험의 선언에는 뭐가 들어가요? 청약은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들을 말하는 거, 청약과 승낙을 말하는 거고, 보험계약의 선언에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를 넣는 거예요. 누구의 정보? 피보험자의 정보. 계약 언제, 보험료 얼마, 언제 납부, 그리고 뭐 인적사항, 보험의 시기와 종기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보험계약의 선언이에요. 담보합의는 뭐예요? 보험 담보가 얼마, 뭐 어떤 보장은 뭘 해주고, 뭔 보장은 우리가 얼마 주고 이런 담보에 대한 내용. 조건 부분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서로 간에 이행해야 될 의무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제외 부분은 면책하는 거. 보험자가 돈 안 준다라고 하는 제외 부분들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게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11번 다음 중 실손보상 원칙, 이득금지 원칙, 손해보상 원칙 다 같은 말이잖아요. 구현하기 위한 손해보험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자 대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손해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보험자 대위죠. 그죠? 보험회사의 시가주의 맞는 거예요. 그죠? 신구 교환 이익 공제 이거 맞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신구 교환 이익 공제는 원래 이익이 생긴 부분들을 공제시키겠다. 뭐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인 거예요. 3번도 맞는 말. 기평가보험은 뭐예요? 예외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기평가보험 설정되어 있는 가액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아예. 이거는 당연히 예외제도.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2번. 피보험자 A는 보험가액이 10억 원의 주택을 보험가입 금액 6억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사고가 8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공동보험조항, 요구 부보 비율이 80%래요. 우선 적용하고 80%를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공제를 하래요. 만약 문제에서 직접 공제를 먼저 하라 그러면 직접 공제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 문제는 직접 공제를 먼저 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뭐 두 개가 같이 들어져 있을 때 뭐 먼저 하라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일단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6억을 가입했는데 주택의 보험 가액은 얼마예요? 10억이야. 그럼 요구 부보 비율이 80%니까 얼마여야 돼요? 8억. 이게 요구 부보 비율이에요. 보험 가액에. 그리고 가입 금액은 6억. 근데 손해가 얼마? 8천만 원. 이거 얼마예요? 4분의 3. 6천만 원이네. 거기에 마이너스 500. 나중에 직접 공개하니까 5,500이 되네요. 그죠? 정답은 1번. 이거 문제풀이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다음 중 과실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가해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법리와 관계없는 것은 네 가지 법리가 있죠. 리스크의 인수한 사람, 그리고 비교과실, 조정과실, 그 다음에 최후 명백한 기회, 라스트 클리어 찬스. 자, 4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연대배상책임은 배상책임보험, 연대배상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대에서 배상한다.
4번이 틀린 지문이고 1, 2, 3번은 그리고 최후 명백한 기획까지가 들어가면 과실 항변의 사유들이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실제 가치 산정에 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거 기출됐던 문제예요. 보험사고 발생 시 담보된 물건의 수리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기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담보된 물건의 수리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한 액수, 보험사고 발생 당시 물건의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제한한 액수,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담보된 물건의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제한한 액수. 뭐예요? 3번이죠. 그죠?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가액 산정 기준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대체비용을 감가상각한 게 해당 내용의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5번 이것도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열거한 구상권의 절차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구상권 확보하기 위한 구상 성립 요건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지. 이게 구상권을 성립할 수 있는지 1번. 그 다음 존재, 구상권 행사했을 때 이게 실익이 있을지, 행사 가치의 존부 이게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 구상권, 그래서 있다고 판단되면 구상권을 확보해야지. 구상권을 확보하고 임의 변제를 요청해야지. 그죠? 그리고 5. 그래도 안 주면 소송. 어디나요? 4번이 되네요. 그죠? D, B, A, C, E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거 16번.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사고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제도, No fault 제도. 묻지 않고 과실 여부, 내 과실, 내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먼저 준다 이거예요. No fault 제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No fault 제도. 교차 책임은 뭐예요? 과실 비율대로 하는 거고, 단일 책임 제도도 교차 책임, 단일 책임으로 구분시키는 거고, 무과실 책임 중인 과실 여부 따지지 않고 주는 거고, No fault 제도는 내 과실 여부를 일단 묻지도 않는다. 과실 여부가 있든 없든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 책임 관계없이 일단 보험사가 먼저 주는 거예요. 어디? 내 보험사가 먼저 일단 주는 것. 이건 No fault 제도.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피보험자 갑이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보험사별로 가입한 거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뭐 문제풀이에도 제가 넣었던 문제들이고 어렵지 않죠 이거. 해보면 돼요. 균등액으로 하래. 균등액. 그럼 1차 분담 일단 100 A, B, C 100, 100, 100. 2차 분담 1차 분담에 금액이 500이네. 100, 100, 100으로 끝나네. 얘는 100 아니지. A는 끝났고 B하고 C가 100, 100 하면 총 500이 끝이에요. 그럼 아는 거 해봐. A는 100만원 부담 맞죠? B는 300. B가 200 부담하지 무슨 300이야 그죠? 이게 틀렸네. C는 200 부담. 500 다 받을 수 있다. 2번이 틀린 지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18번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공제액을 두고 있는 취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계산상의 편의, 소액 손해의 면책, 보험료 절감, 방관적 위험 감소.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자, 공제액을 두고 있는 2, 3, 4번은 다 공제액의 취지, 공제액에 두고 있는 이유로 맞는데 계산상의 편의는 틀린 지문이에요. 1번이 틀린 말이다.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BNR이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다. 의사보험에서 많이 사용되죠.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보험 급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사고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죠. 사고 발생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IBNR이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이에요. 과다하게 적립되는 게 아니고 IBNR의 과다 적립을 막을 수 있죠. 19번은 IBNR의 과다 적립을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IBNR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십시오. 19번, 1번.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계약성과 관련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술, 보험자가 보험계약 시 질의한 보험가입자의 답변을 말한다. 맞는 말. 은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고의로 감추는 것을 말해요. 맞아요. 보증은 보험계약에 이행해야 될 의무나 계약 체결 시 사실이나 조건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 보증하는 게 맞는 거고, 진술과 보증 둘 다 융통성이 있다. 아니에요. 보증은 엄격하게 해석해요. 그죠? 이거 기출됐던 문제예요. 둘 다 보증,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진술은 융통성이 있지만 보증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비상위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상위험 준비금 뭐예요? 일정 금액 다 네 수익으로 넣지 말고 네가 예비치 않은 손해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시켜도 이게 비상위험 준비금이에요. 손실의 평준화와 관련이 깊다. 맞는 말.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보다 비상위험 준비금의 적립이 더 중요하다. 틀렸어요. 손해보험에서도 중요해요. 생명보험은 비상위험 준비금 적립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예상치 못한 비상위험은 손해보험에서 훨씬 많이 발생해요. 생명보험 갑자기 사람이 뭐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일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 손해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본 계정에 포함되죠.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맞는 말. 비상위험 준비금도 강한 분이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잘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초과액 재보험 초과액 재보험 계약에서 원보험자의 보유 한도를 5천만 원, 재보험자의 보유 한도를 1,500만 원. 그러니까 원보험자는 500만 원 일단 5천만 원 내가 보유하는 거고, 재보험자는 최대 1억 5천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가입 금액이 2억 5천일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재보험자의 부담금액, 이거는 구분해서 놓으면 돼요. 자, 총 보험가입 금액이 2억 5천. 원보험자의 부담액은 보유 금액이 2억 5천인데 일단 원보험자는 제일 처음에 얼마를 넣나요? 5천만 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다 떨어졌네. 일단 원보험자는 내가 보유해야 될 금액이 5천만 원. 처음에.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2억 5천. 재보험자는 2억 5천에서 최고 보유 한도가 얼마예요? 1억 5천. 그럼 플러스 여기다 얘가 5천만 원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얼마? 1억. 손해가 1억. 그러면 이거는 5분의 2 곱하기 1억. 이건 5분의 3 곱하기 1억. 재보험자 6천, 원보험자 4천.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많이 풀어왔던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서플러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재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23번.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 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 맞는 말. 보험회사 평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각각 평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 아니에요. 두가 동일한 병원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어디 일정 부분들을 정하고 거기서 평가받는 거예요. 각각 평가하는 게 아니고. 2번이 틀린 거. 이거 문제풀이 문제와 똑같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십시오. 3번, 4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24번. 순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보험료는 사전에 확정된다. 아니죠. 사후 확정성. 그죠? 순보험료에 손해사정 비용이 포함될 경우 손해사정의 독립성은 무너지는 역기능이 아니라 손해사정의 독립성이 강화되죠. 설명했었죠, 이거. 경영 내부의 판단으로 일정 부분 인하가 가능하지 않아요, 순보험료는. 그죠? 부가보험료가 가능하지.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가 아닌 대수의 법칙을 토대로 사고 발생의 예측치는 순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4번이 맞는 지문. 25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갑의 사고 발생 확률은 10%로 사고 발생 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풀이 과정을 제가 답안에다가 적어놨는데 참고하시고, 이것까지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저도 계산하면 막 복잡해요. 저도 이런 문제까지도 다 대비해가지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공부한다.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풀이 과정은 제가 답안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그거 풀면, 풀이 과정대로 풀면 표준 편차가 300이 나와요. 300. 근데 표준 편차의 개념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의 수를 높일수록 이 표준 편차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는. 편차가,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차가 크다가 뭐예요?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는 건 들쭉날쭉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들쭉날쭉하다. 편차가 작다는 모인다. 이게 뒤에 가면 앞에서 봤듯 우리 기본 이론 책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다수성과도 관계 있고,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우리 기대 효용 이론에서도 이 루트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건 문제 풀이 보면서 해설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건 기대 효용 이론과 리스크 프리미엄 구할 때 정해봤던 문제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2번. 다음 26번. 연관성이 높은 손해를 다수 결합하는 경우 옳은 내용은, 연관성이 높은, 이건 뭐예요? 사고 개연성, 같은 연관성이 높은 손해를 많이 결합하면,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모을수록 표준 편차는 줄어든다. 아까 좀 전에 편차를 얘기했잖아요. 많이 모을수록 그러니까 연관성이 많을수록 벗어나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비율로 이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모집한 사람들의 연관성이 깊을수록 편차는 정확해진다는 얘기지. 점점 가운데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증가한다. 아니지.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아까 이제 감소해요. 결합하는 수와 표준 편차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수지상대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지상대의 원칙, 아까 얘기했듯 보험자의 효율적인 운용은 수지상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수지상대의 원칙은 지급된 보험금과 나가야 될 보험금이 똑같아야 되는데, 연관성이 많으면 편차가 크지 않을 거고 예측치가 정확해지게 되겠죠. 예측치가 정확해진다는 건 효과적인 보험자의 운용과 관계가 되는 거고, 결합하는 수지상대의 원칙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대수의 법칙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 다수 결합은 대수의 법칙과 관계되는 거고, 수지상대의 원칙은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정답은 2, 3, 4번이 틀린 거고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편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차,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편차는 많지 않는 게 좋은 거야. 편차가 적어야 예측치가 정확해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러려면 연관성 있는 결합, 다수의 결합을 요구하는 거고, 다수의 결합은 대수의 법칙,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게 됐죠. 26번, 1번이 정답입니다. 27번, 계약 체결 이후 숨겨진 행동을 표현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계약 체결 이후 숨겨진 행동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덕적 위험이잖아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면 뭐가 되냐? 피보험이, 보험자 대위 다 이런 거 뭐예요?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제도들이죠. 그죠? 경험률 뭐예요? 보험료를 높이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너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높일 거야. 그리고 공동보험이나 공제조항은 뭐예요? 불안전담보예요. 이거 다 안 주겠다 이거지. 수지상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 틀린 질문. 28번, 역선택과 보험 도덕적 위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험시장에 집중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역선택이 내재된 시장으로 역선택은 도덕적 위험과 달리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 틀린 말. 둘 다 문제돼요. 그죠? 양질의 위험이 이탈된다. 맞는 말. 위험의 다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양질의 위험들이 이탈하니까. 보험자가 사전에 예측한 통계치의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9번, 보험상품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험상품, 정보재화, 미래재화, 무형의 상품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공급에 제약이 없어요. 그죠? 공급을 많이 한다고 제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품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이 할 수 있고 공급에 제약이 없는 게 보험상품의 특징입니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계약의 특성을 갖는다. 정답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보증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은 기대 손실이 반영된 보험료가 지급된다. 맞아요. 보험은 사후적 확률로, 도박은 사전적
확률에 기초한다. 맞아요. 보험과 보증 모두 위험의 다수성을 갖춰야 된다. 아니에요. 보험은 다수성이 필수적이지만 보증은 다수성을 요하지 않아요. 보증은 그냥 신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 건의 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다수성을 요하진 않습니다. 자체 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으로 담보 가능한 손해만 담보할 수 있다. 자체 보험자의 설명으로 보험으로 담보 가능하지, 자,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입하기 위해서 자체 보험자를 두는데, 2번,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다. 맞는 말. 자체 보험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된다. 맞는 말. 초기 비용에 부담이 된다. 맞는 말. 1번이 틀린 질문이지.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담보할 수 없는 손해도 사실 담보할 수 있는, ART의 기능이 뭐예요? ART. 자체 보험자를 ART의 한 범주로 보잖아요. ART는 뭐예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성격의 보험도 담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험사에 넘겨서 전가시키려고 했더니 안 해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보험으로 꼭 담보할 수 있는 손해만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2번, 보험계약에 있어 특정 재산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보험이나 특별약관을 통한 담보, 가치 측정이 어려움, 초과보험, 도박화의 우려. 초과보험은 관계없는 거죠. 그죠? 자, 특정 위험 자체는 위험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요. 왜? 특별약관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하기에서 제외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담보시켰다간 도박화의 우려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의 우려로 빼고 있고, 초과보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32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3번, 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보험과 공제 조항은 능동적 보유의 형태이다. 이게 뭐예요? 능동적 보유는 자발적 능동 보유를 말하는 거죠. 자가보험 자체가 내가 스스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동적 보유예요. 능동적 보유란 리스크를 인식한 경제 주체가 스스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리스크의 보유는 손실의 크기가 크고 손실의 빈도가 낮을 때 사용된다.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때도 설명했듯이 손실의 여기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빈도도 낮고 심도도 낮을 때. 근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일단 손실이 크면 안 돼, 보유는 절대. 손실이 작아야 되고 빈도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 금액이 넘어갔을 땐 손실 통제가 더 좋지만 여기는 손실 통제가 더 어울리지만 이 경우에도 보유를 할 수 있을 수는 있다. 이거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리스크 보유는 개인이나 기업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부 또는 전부 스스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지문이에요. 그죠?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34번, 배상책임보험에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확대될 때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기출됐던 문제한테. 도덕적 위험의 증가. 무과실 책임주의 자체는 과실 책임주의든 무과실 책임주의든 도덕적 위험하고 관계없어요. 도덕적 위험은 보험이 존재하면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무과실 책임주의 자체가 발생함으로써 담보해야 될 책임들이 많아지므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율은 늘어날 수가 있죠. 시장이 커지니까. 보험 시장이 확대되죠. 그죠? 피해자 보호 증진, 무과실 책임주의 배상 책임 보험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피해자 보호가 증진되는 거. 자,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중 해자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리적 위험의 경우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다. 맞아요. 물리적 위험은 예측이 가능한데 모레일 해자드와 모랄 해자드는 개인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죠. 모랄 해자드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적, 정신적 상태가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고의, 자살, 방화 이런 것들이 있다. 맞는 말. 모랄 해자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틀린 말이지.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죠. 나쁜 식습관, 흡연, 약물 중독 등은 방관적 위험에 해당된다. 옳은 지문.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효과적인 손실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도미노 이론과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방출 이론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맞는 말. 에너지 방출 이론은 근로자의 산업 안전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아니죠. 도미노 이론이 산업 안전 교육 이런 것들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도미노 이론은 유전적 사회적 요인, 개인의 결함,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사고, 상의 순서로 나타난다. 요 순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요거를 막자 이거잖아요. 해자들을.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산업안전교육과 같은 내용들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도미노 이론은 개인적 결함과 불안전한 행동, 지금 말한 내용이죠. 상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맞는 말이에요. 37번 일시적인 상황, 사적, 공적 시설이 작동할 경우에서 위험관리자는 PML을 고려한다. PML과 MPL. PML, 그러나 위험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 위험이 한 곳에 집중될 경우 심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제가 얘기했죠. 분산되어 있을 때는 PML이 맞아요. 근데 위험이 한 곳에 집중될 때는 MPL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MPL 어디있죠? 2번이네. 그죠? Maximum Probable Loss. Possible Loss죠. Possible. PML이 Probable이고 Possible, Maximum Possible Loss. MPL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한 건데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험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을 때는 MPL을 적용해야 됩니다. 2번이 맞는 답입니다. 38번 자가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죠? 전문적 위험관리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적 위험관리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지. 왜? 재보험을 통해서 보통 많이 받는데 자가보험을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부가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죠. 부가보험료가 절약돼요. 보험료의 유출이 막아지고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부가보험료. 자금의 유출을 막고 유동성 확보가 되죠. 그죠? 4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가보험 자체는 일정한 규모 있는 회사가 할 수 있고 혜택을 못 받죠. 단점 중에 하나가 전문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재보험 시장을 통해서 받는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단점이 있고 부가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죠. 보험 가입을 안 하는데 무슨 부가보험료를 증가돼요. 보험료가 절약되겠지. 그죠?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9번 해자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연, 나쁜 습관, 약물 중독은 방관적 위험에 해당한다. 맞는 말. 모레일 해자드는 부주의나 방관적 행동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나요? 모레일 해자드도 통제하기 어려워요. 모랄 해자드와 마찬가지로. 모랄 해자드는 숨겨진 행동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쵸?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피지컬 해자드의 경우 손실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쵸? 아까 좀 다른 문제네요. 그죠? 똑같은 동일한 문제네. 39번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0번. 객관적 위험은 기대되는 예상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은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대수의 법칙이죠. 예측치와 결과치가 비슷해지는 건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대수의 법칙이 실현되면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는 없어져요. 거의. 1번 정답이 됩니다. 좀 쉽죠? 1회, 2회보다 3회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더 쉽게 출제를 했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뭐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뭐 1회, 2회, 3회를 다 풀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손사 이론 자체는 뭐 반복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반복적인 문제들도 있고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 속에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푸셔도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딱 A는 뭐 딱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정의가 쫙 내려져서 나와 있는 문제보다 보기 속에서 얘가 전반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한 특정 부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나눠준 유인물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외워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죠. 그리고 또 계산 문제들은 익숙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무턱대고 막 암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에 적절한 학습법은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많이 익히시고 저는 손사이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제가 늘 누차 강조했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시험장 가셔서도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게 외웠는데 조금 뭐 암기하고 풀었는데 못 풀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아직 완벽하게 숙지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복습하시는 건 좋은데 달달달달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했고 이제는 이제 그것들을 꺼내놓은 훈련들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만약 이론 정립이 안 되셨는데 지금 시간에 이론 정립을 하시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이 왜 여기와 연계되는지를 좀 이렇게 매칭해 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시험 잘 보시고요.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였다면 그 부분들 다시 복습하시고 1차 합격한다고 뭐 자격증 반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1차는 2차를 보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1차 합격 잘 하시고 2차 때 또 저랑 같이 재밌게 자동차 보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